안녕하세요. F의 공감 깨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다뤄볼 주제 평가절하입니다. 평가절하. 네.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는 조금 제가 그런 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뭐 정신적인 문제라는 거를 자꾸 뭔가를 이렇게 들어서 자꾸 유튜브에 올라와요. 뭐 네. 뭐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건 아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타인이 어떤 상태인지를 평가를 내려야지 내가 그 타인으로부터 좀 도망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타인을 좀 멀게 만들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본 바로는 기인 경우도 있었지만 아닌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런 주제를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평가절하. 저는 근데 여기서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모든 상처와 상황 있잖아요. 뭐 타인으로 인해서 어떠한 상처를 받았고, 어떠한 상황을 겪어서, 나에게 뭔가 위해가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전부 다 타인 탓으로 결정을 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맨날까지는 아닌데 좀 말을 잘못했네요. 그냥 말씀드렸던 거 나부터 바라고 나부터 돌아보기. 이거 먼저부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상대가 내가 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서 상대 반응이 이상하면은 그게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겪었던 트라우마나 상처로 인해서 정신적인 부분까지 끼치는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회피의 성향이 될 수도 있고 나를 공격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나 자신은 스스로 돌아보지 않고 그 배경은 전체적으로 보지를 않고 상대가 어떻게 행동해서 내가 그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 그로 인해서 상대는 정신병자다. 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아니라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평가절하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타인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타인의 판단. 타인에 대한 잘 나와. 나의 판단. 오늘 펜을 바꿨습니다. 두 종류를. 나단. 네.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나의 판단의 기준을 보려고 하는데요. 약간 지표로 볼게요. 이게 여기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뜩 갈라가지고 이게 나면은 이게 타인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하는 그 상대방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나에 대해서는 내가 나를 판단했을 때 어때요? 내가 판단했을 때는 그냥 괜찮아. 관대합니다. 근데 타인의 기준을 판단 지으려고 할 때는 어떤 게 들어가요? 네. 성이 아니라 상처. 네. 잘못 썼어요. 타인의 평가 기준에는 상처가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로 인해서 어떠한 상처를 받았는지. 그죠? 상처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핵심적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다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말이 곧 이 말이겠죠. 나에게는 내가 받은 상처가 제일 중요해요. 그죠? 나의 기준점에서는 내가 받은 상처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요. 근데 타인에게는 어때요? 그 타인이 나에게 상처를 줌으로 인해서 그 잘못을 따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타인에 대한 그 평가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려면은 내가 제3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볼 거 아니에요. 나와 타인이 뭔가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 바라보는 시각을 제3자로 해서 이 상황을 바라봐야지 정확하게 이 상황이 잘못됐구나. 누군가가 뭔가가 결핍이나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게 이런 식으로 발현이 된 거구나. 이거를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어때요? 내가 받은 상처는 중요하고 타인이 그동안 받아왔던 그 모든 것들은 중요하지가 않고 거기에서 이 상황만을 놓고서 가장 식견이 짧은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했던 행동들은 다 합리화를 해놓고 그거는 이 상황에 끼지 마라고 단정 지어놓고 그 다음에 타인이 나에게 지금 당장에 내 기분을 상하게 만들어서 상처를 줬으니까 네 그거로 인한 잘못만 따지는 거예요. 타인이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또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나는 나를 이해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말들을 했어요. 어떠한 무슨 타인에게 그동안의 배경을 봤을 때 전체적인 그 타인과 나의 시작과 끝을 봤을 때 그 전체적인 걸 봤을 때 타인이 내가 타인으로부터 했던 말들에 합리화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렇지만 타인에게 상처가 됐다면 그건 어떤 행동이에요? 잘못된 행동이에요. 본인도 타인이 상처를 줘서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죠? 나도 타인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나는 그동안에 타인이 이해를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해를 해준 거잖아요. 내가 잘못을 해도 이해를 해준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괜찮다고 그냥 치부를 해버려요. 그죠?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왜 그 정신적인 아픔을 겪을까요?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나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죠? 내 그 소중하고 여린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그죠? 그러면서 트라우마나 뭐 상처 이런 게 생기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과연 이게 한순간에 끝날 건가요? 내가 이거를 계속 겪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방어 심리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생기는 게 그런 안 좋은 결과로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방어 심리를 세우고 그로 인해서 나오는 결과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내 상황을 이해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했던 말들이나 행동들을 이해했다 그래서 타인이 상대방이 이해를 했다고 해서 그 상황이 종료된 거는 아니에요. 이미 받았던 상처는 이미 상대방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한 상처. 그저 이해하면서 합리화 시켜줬을 뿐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했던 행동은 괜찮대요. 그럼 어때요? 타인이 했던 행동은 네 이해가 안 돼요. 이해 불가.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근데 내가 했던 행동들은 그때는 네가 용서를 해줬잖아. 근데 어때요? 결과적으로는 그 당장의 상황에 닥치면은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은 이해가 안 돼. 너가 나한테 이런 행동을 나한테 상처를 줬다는 건 이해를 할 수 없어. 어때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그냥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그죠? 나는 괜찮아. 근데 너는 그런 잘못을 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으면 사과를 해야지. 그리고 내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만들어줬어야지. 그쵸? 그동안에는 그런 거예요. 사람마다 뭐 요즘은 뭐 MBTI로 사람을 결정짓는데 그게 통계학적으로 조금 맞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의 성향인 거고 그 성향을 알고도 그 사람을 맞추지 못했다면 그냥 나랑 안 맞는 사람 아닐까요? 그죠? 그 이기심이잖아요. 그동안에 내가
쌓아왔던 스택으로 상대방은 계속 참고 있었어요. 참고 이해하고, 내가 참으면은 내가 참고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봐야 싸움이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스스로 참고 그냥 버텨보자 했는데 그 사람 또한 자신을 잘 몰랐던 거예요. 왜냐면 계속 쌓여요.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나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면은, 사람이 이렇게 있고 상대방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했던 행동들이 어때요? 스택으로 쌓이죠. 그러면서 이 상대방은 어떻게 내가 대우를 해줘야 되냐, 이게 좀 갈려요. 막 뭐랄까,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상대방이 화가 났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이에요. 그냥 이것만 한 거예요. 근데 어때요? 내가 상처를 안 받기 위해서 조금 마음이 여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상처를 안 받기 위해서 이 상황을 빠르게 모면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에게 빠르게 사과를 하거나, 그 사과마저 이 사람도 자존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회피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도 나는 그 상황에 직면하고 싶지도 않고, 너로 인해서 내 감정이 힘들어지는 거를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 회피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너를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을 그냥 벗어나는 것 뿐이에요. 이해 가죠? 내가 굳이 이 사람이 이런 성격이고 이렇게 안 좋은 거라고 해서, 이 사람이 나에게 땡땡된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을 바꾸려면 그만큼의 감정과 체력 소모가 들어가요. 그죠? 근데 내가 그냥 여기서 미안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미안해, 그래 버리거나, 혹은 그냥 그 상황을 도망쳐버려요. 겁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상처받는 거, 내가 아파요. 내가 아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똑같은 감정이에요. 사실은 이게 잘못된 거긴 한데, 잘못 발현이 된 거긴 한데, 잘못됐다고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코로나 터져도 그 코로나 걸린 사람 옆에 갈 수 있어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런 사람이에요. 옆에 가가지고 그거 옮겨가지고 내 병으로 만들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아프니까 내가 피하는 거잖아요. 내가 상처 날까봐 피하는 거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러면 피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잘못 발현돼서 인간관계에서 서로 타협과 조율을 맞춰야 되는데, 인간관계에서 타협과 조율을 맞춰야 되는데, 이 과정이 왜 못하냐면, 묻었다. 왜 못하냐면 이 과정 자체 있잖아요. 과정. 인간관계에서 타협과 조율을 해야 되는 이 과정. 과정이 힘들 뿐이에요. 그죠? 과정이 힘든 거예요. 내가 이 상대를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시켜줘야 되는 그 과정과, 그리고 또 이 상대로부터 자기가 또 뱉어내야 되는 그 공감 능력 있죠. 나는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던 거야. 내 마음은 이래서 이런 말들과 행동을 했었던 거야. 이걸로 끝이 안 나요. 그러니까 내가 지쳐 있잖아요. 내가 정말 체력적으로 막 열심히 일을 했어요. 내가 지쳐서 휴식이 필요해서 쉬고 있었어요. 쉬려고 만난 거예요, 이 상대방은. 근데 어떻게 해요? 계속 내 성향을 안 맞춰주고 내 체력을 봐주지 않고 그냥 거기에다가 대고 계속 쏘아붙인 거예요, 말로. 어떻게든. 그럼 이 상대방은 어때요? 이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나로 치부를 하자면 내가 나쁘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면 나는 빨리 이 트러블적인 요소를 해결을 하고, 이 트러블 요소를 해결하고 너랑 다시 돈독해지고 싶어라는 건데, 이 상대는 어때요? 회피를 해요. 그죠? 물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인간관계의 상황은
직면을 해서 타협과 조율을 하고 거기서 서로의 이해심과 배려심으로 맞춰가는 게 인간관계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냥 이 사람은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타인에게 받았던 상처로. 그렇죠?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이런 자아가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자아가 형성이 됐는데 너가 선택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너와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이것 또한 어때요? 위에만 봐요. 윗물만 봐요. 이게 기준점이라고 그러면 아랫물은 안 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을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이 사람이 직면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거고 또한 타인이 직면하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결이 같아요. 만약에 직면을 했어요. 그 상황을. 근데 나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결을 봤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그 사람의 성향이 있고, 태어난 그런 배경이 틀릴 거고, 자라온 환경이 틀릴 거고, 그쵸? 모든 게 틀린데, 그냥 견뎌내는 사람이 있으면은 못 견뎌내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냥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뭐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당연히 윗물이 있어야 아랫물도 있는 거고, 아랫물이 없으면 윗물도 없는 거예요. 그냥 고여있는 물인 거예요. 그죠?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와 결이 맞지 않는구나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나 자신만 보라고요. 상대가 무슨 정신병을 가졌든 어떠한 상처로 트라우마를 가졌든 나에게 이러한 행동을 했으면 그 상대방에게는 결핍이 있구나를 그냥 알기만 하면 돼요. 자꾸 뭔가를 진단하려 하지 마세요. 뭐 이 상대는 나르시시스트야. 이 상대는 뭐 있어요. 정신병. 그냥 막 회피형 기질이야. 이런 거 그냥 특징들만 아는 거잖아요. 제대로 안 겪어. 그런 사람들을 정확하게 내가 봐서 진단을 내려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거기서 진단을 내려요. 내 상황과 너무 비슷해 보여서. 근데 3자의 시선에서는 어때요? 맞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를 한데 아닌 사람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는 행동이 뭐예요? 결과적으로. 제가 이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아서 굳이 나 혼자서 그 사람은 그래서 용서를 해주라 그랬잖아요. 이러한 경우 결핍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파서 아픈 경험이 있어서 방어 본능에 의해서 생성된 자아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행동을 했구나 라는 것만 알면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댓글로다 막 싸질러요. 그럼 뭐예요? 타인을 비하해요. 내 화나는 감정, 내 모든 것들 쏟아내고 싶어서. 그게 해결이 안 나니까. 스스로 해결을 시킬 수가 없어서. 그러면서 거기다가 싸질러 놓더라고요. 물론 화가 나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역지사지를 항상 얘기를 드렸잖아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들 어떠한 뭐 매스컴이나 TV나 뭐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 전 남편에 대한 얘기나 뭐 다른 나에게 상처를 줬던 얘기를 해요. 과거를 얘기를 해요. 그 과거에 대해서 100%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어때요? 사람들은 그냥 1차원적인 시점만 보고 그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 존재를 자꾸 평가절하해요. 아,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구나, 개새끼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너무 답답해서 본인이 등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타나요. 그래서 내 상황과 이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거를 조목조목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때요? 결과적으로는 끼리끼리예요. 이 사람이 1도 잘못이 없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진 않았어요. 나도 잘못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랑 안 된다는 거를 깨달았으면 내가 다음 사람이 왔을 때 이런 행동을 보이지 않게끔 만드는 게 정답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행동해요? 내 잘못은 관대하고 나를 이해하고 내가 받은 상처만 중요해요. 그쵸? 그러면서 나 자신은 돌아보지를 않아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상대가 만약에 회피를 했어요. 연애 중에 갑자기 연락 뚝 끊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이 사람은 질리기 때문에 회피형이기 때문에 나를 버렸던 거야.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이 회피를 하는 데는 여러분 그 상대방의 나의 뭔가에 영향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혹은 내 영향력이 작든 크든 결과적으로는 있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거기에서 지레 겁을 먹어요. 혼자만의 생각으로 겁을 먹는 경우가 정말 제대로 된 회피형이고요. 그리고 뭐예요? 조용히 떠나가는 경우도 회피라고는 볼 수가 있지만 왜 떠나가는지는 이유가 틀린 거예요. 말없이 떠나갔다. 뭐 말하고 그러니까 말없이 떠나가는 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회피형은. 회피라는 거는 그 상황을 슥 피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상대방한테 나 도망칠 거야 하고 도망쳐요?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판단 짓는 기준 뭐예요? 도망갔으니까 회피형이다. 이것만 얘기를 해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잘 봐요. 이 사람이 회피형이 아니면은 갑자기 그냥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갑자기 헤어지자 이래요. 그럼 이게 회피형이에요? 헤어지자는 말을 하고 떠나는 게 회피형입니까? 그냥 스택을 쌓아뒀던 것 뿐이에요. 본인이 말로써 이 사람을 조종하려고 했던 거, 가스라이팅 하려고 했던 거, 혹은 이겨먹으려고 계속 감정 노동을 시켰던 거, 그 모든 게 해당돼요. 내가 내 입맛대로 조절을 하려고 내 이기심에 상대방한테 말로써 가스라이팅을 하고 말로써 조정을 하려고 머리를 굴려서 이 사람한테 말로써 조종을 해요. 그리고 계속 그 문제를 끄집어내요. 상대방이 지쳐있으면 좀 멈출 줄도 알아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끄집어내서 상대방을 들들 볶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지쳐있으니까 당연히 나가 떨어지겠죠. 그 상황의 반복이 계속돼요. 제가 그랬죠. 감정은 게이지가 있다고요. 이해하고 배려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주지 않는 한 여러분들 또한 이해하고 배려하지 않는 한 이 게이지는 결과적으로는 깎이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와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는 어때요? 결과적으로 나를 계속 바꾸려고 하네. 그죠? 이거를 느꼈을 거고 그럼 상대방은 결국 이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말이 안 통하는 존재예요. 그죠? 맨날 뭐 물거나 자기 유리하게끔 끌어가가지고 상황의 본질은 얘기를 안 하고 계속 회피만 해요. 이게 오히려 더 회피예요. 그냥 내 입맛대로 맞추는 거. 이게 더 이기적인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본인은 고칠 생각이 없어요. 너가 나한테 맞춰. 나는 이게 안 되니까. 난 저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그게 다 뭐예요? 자존심 고집이에요. 이기심이에요. 이해력 부족한 거예요. 그냥 부족한 거야. 부족하면 결핍이라 그래요. 이것도 결핍이에요.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너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거를 왜 이해해줘야 돼? 라는 말들을 하겠죠. 내가 왜 이해해줘? 왜 이해해줄까요? 둘이 연인 사이니까 이해는 해줘야죠. 안 할라 그래요. 내 상황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 상대를 자꾸 평가를 해요. 너가 이랬으니까 이게 잘못된 거지. 내가 틀린 경우도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맞는 거야 라고만 얘기를 해요.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세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세뇌 교육 쓸게요. 세뇌 교육을 해요. 어떻게요? 반복적으로 그 사람의 행동을 관찰을 해요. 행동을 관찰을 하다가 내가
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가 머리로서 신경을 쓰고 있다가 상대방이 하나 잘못했어요. 그럼 그거를 물고 물고 늘어져요. 안 물어요. 해결 보고 싶어서. 내 마음은 그랬대요. 해결을 보고 싶어서. 근데 어때요? 답정너예요. 그냥 답은 정해져 있고 이 사람이랑 타협점을 찾아서 중간 지점을 찾을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옳고 내가 천존이야. 내가 내 말이 맞아. 세뇌 교육 시켜요. 너는 항상 잘못하고 있고 너는 항상 잘못됐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방의 자존감이 낮아지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지쳐요. 지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도 내가 말을 못하는 성격이면 이해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상대방한테 여유를 줬어야죠. 쉼을 줬어야죠. 본인 고집에 본인 자존심에 본인 이기심에 계속 이 상대방 쫀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상대방 어때요? 지쳐요. 지치고 결과적으로 뭐라 그래요? 그냥 빨리 이 사람과 떨어지고 싶은 거예요. 빨리 이 사람을 끊어내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의 감정이 남아있지 않아요. 다 소모를 했거든요. 이해와 배려로.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헤어지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단박아요. 더 이상의 미련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천천히 정리를 해왔던 거예요. 왜 말을 안 했냐 하면은 안 들어줬잖아요. 본인 정답이 있으니까 안 들어줬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입장에서 어때요? 계속 이해와 배려를 해줬는데 안 들어주는 입장인데도 이 사람을 또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이 사람이 나와 타협점을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줘야 돼요. 스스로 배워야 되는 건데 내가 이 사람을 바꿔서 고쳐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AS를 스스로 해야 돼요. 지쳐있어요. 이미 일은 하기 싫어요.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는 게 정답이에요. 차라리 더 심한 경우를 안 당해봐서 이게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인과 똑같은 성향을 만나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떽떽거리고 둘이 싸워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감정이 미친 듯이 요동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남의 말 안 들려요. 그리고 자기 주관, 자기 주장, 자존심 이거 지키려고 폭력 행사해요. 누가? 남자가 더 세니까. 물론 케바케예요. 여자가 더 셀 수도 있어요. 결국은 폭력 행사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한풀 꺾였잖아요. 제가 그랬죠. 첫 술은 쉬워도 첫 술은 어려워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갈수록 쉬워진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데이트 폭력 계속 당하는 거예요. 왜 당할까요? 본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생각할까요? 왜 그런 퀘스트를 줬을까요? 왜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면 내 주변에 끼리끼리 모인다고요. 그쵸? 그 모든 게 다 연관이 지어져 있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나는 바뀔 게 없어. 난 잘하고 있었어. 나는 베스트야. 나는 제일 잘했어. 근데 상대방이 잘못해서 이 관계가 마지막에 결론만 보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할 생각은 안 하고 결과적으로는 이 상대방을 까내리고 있는 거예요. 내 상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쇄시키기 위해서. 이게 정상적인 관계가 될까요? 머리로 판단을 했으면 타인이 지쳐있는 게 보이면 타인을 이해라도 했으면 조금이라도 배려라는 걸 했으면 타인의 표정을 좀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나랑 사랑을 나누는 관계예요. 사랑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상대방의 표정을 읽어봐야죠. 이 사람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부터 봐야죠. 그냥 어린애였던 거예요. 어린애가 어때요? 내 감정은 중요한데 내 부모의 감정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해요. 난 어린애기 때문에 징징댈 수 있어. 그렇지만 부모님이 아이에게 징징대는 경우가 있을까요?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냥 어린 아이였을 뿐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는 안 하고 고치려는 생각은 안 하고 난 잘못 없어. 왜? 그냥 조용히 넘어갔으니까. 그냥
상대방이 이해와 배려로 그냥 조용히 스무스하게 잘 넘어갔으니까. 그러면서 어때요? 내 감정, 내 기분 맞춰주니까 어때요? 기분만 좋아요. 애기예요. 둥가둥가둥가.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어때요? 기분 좋아요? 그럼 어때요? 애기들도 처음에는 무섭게 생긴 사람, 뭐 이런 사람들한테 경계심을 내세워요. 좀 겁나니까. 그러다가 내 기분 들어주고 내 감정 알아주고 둥가둥가 해주면 어때요? 좋아해요. 그리고 나랑 같이 놀아줘요. 내 감정 맞춰줘요. 나는 이 놀이를 하고 싶어요 하면서 가져와요. 그럼 그거 맞춰줘요. 애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줘요. 그럼 어때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나중에는 자기가 막 아쉬워서 더 막 그래요. 그게 어린아이 마음이었어요. 그죠? 다른 게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나는 투정을 부린 거고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한 거고 그냥 어린애 새끼였어요. 그죠? 상대방은 부모가 아니잖아요. 내 연인이잖아요. 근데 이해를 해줘요. 이해하고 배려해줬어요. 왜? 애가 자꾸 땡깡 피니까. 지 말이 맞다고 계속 땡깡 피는데 고집을 못 꺾겠어요. 얘를 붙들어 놓고서 무슨 다리로 이렇게 허리를 감싸가지고 막 이러고 손 붙들고서 진정할 때까지 있었다가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미 다 커버린 애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저 맞춰준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이 더 성인의 마음인 거예요. 이건 애기예요, 애기. 자꾸 징징대고 자기 의견이 맞다고 자존심 부리고 객기 부리고 애기예요. 나는 이거 안 돼. 나는 이거 못 하겠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거를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성인이 왜 성인일까요? 성인의 마음을 들고 있어야 성인이 되겠죠. 근데 성인이 안 됐는데 대체 성인이라고 불리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너비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내 깔래로 내가 안 되면은 거기서 어떻게든 잔머리 굴려가지고 애기들은 어떻게 해요? 놀이방 가요. 놀이방 가면은 상대편 애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어떻게 해요? 밀어서 하고 더 영악한 애들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먼저 울어요. 으앙 하면서 잔머리만 늘어가지고 어떻게 상대를 조종할지만 궁리를 하고 당연히 보이는 게 이것뿐이니까. 안 그래요? 타인의 잘못만 보이는데 그러면은 내가 맞다고 생각을 하면은 타인을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바꿔야지 그게 정답이 될 거잖아요. 그죠? 시야가 벌써부터 타인에 꽂혀 있어요. 근데 나는 안 봐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애새끼예요, 그냥. 나는 애새끼인데 타인을 자꾸 애가 가르치려 들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놓고 내가 그래서 내 감정 막 애한테 막 해주는 것 마냥 막 이렇게 놀이방에서 놀아주는 것 마냥 놀아줘요. 그럼 어때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죠? 더 생겨요. 내가 처음에 마음에 들어서 만났지만 이거를 맞춰주다 보니까 어때요? 더 좋아해요.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나에게 이만큼 해줬던 사람이 없거든요. 그죠? 또 이런 관계를 만들려면 이 사람도 지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사람을 내 가스라이팅, 내 생각의 조종으로 만들려고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그 과정이 너무 지치는 거겠죠. 본인도 지치면서 이 사람이 지치는 거는 별거 아닌 일이고 커봐요. 상대방이 겪는 거는 별거 아닌 일이에요. 근데 내가 겪는 일은 다 대단해요. 그냥 애예요, 애. 관점이 애니까 몸은 늙어가고 있는데 마음은 애니까 자꾸 뭐예요? 투정 부리고 땡깡 부리고 그게 안 되니까 어디로 가요? 다른 곳에 가서 모르는 사람에게 투정을 부려요. 그게 지표예요, 그냥. 자꾸 투정 부려요. 내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 내 얘기 좀 들어봐. 그러면서 본인은 어때요? 여기서 다시 한번 꺾어서 보면 내가 힘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 힘든 일을 얘기해요. 그럼 공감해줘요? 못 해주잖아요. 그죠? 그저 내 얘기만 들어봐. 이거예요. 왜? 감정은 나눌수록 짐이
조금 조금씩 덜어지니까 그 마음 하나로 자꾸 상대방들한테 이걸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다른 데 가가지고 자꾸 막 자기 힘들다고 얘기하고 술 먹고 막 객기 부리고 왜 그런 감정이 나올까요? 스스로 해결을 못하니까. 어린아이니까요. 나이가 들어서도 똑같아요. 이러면은 나이 값을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다른 점이 없잖아요. 애예요, 애. 해서 오늘은 그거를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타인을 자꾸 평가절하하고 자꾸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나 스스로부터 벌써 괜찮은 사람이 되고부터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타인과 같은 잘못은 하지 않았겠지만 그 잘못을 제대로,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부분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는 거냐, 그냥 가르침이 필요한 아이일 뿐인 거예요. 근데 그 성인이 된 아이를 누가 가르쳐요? 그쵸? 그럼 비슷한 수준끼리 만나야겠죠? 애는 애끼리, 성인은 성인끼리 만나야겠죠. 그거 둥가둥가 해주면서 내가 강아지 고양이는 그래도 말은 잘 듣고 애교는 부려요. 그죠? 투정 부리긴 해도 나를 공격하진 않아요. 근데 어때요? 나를 공격하고 나를 바꾸려 들어요. 그니까 내가 지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해요? 빨리 이 상대방을 끊어내야겠죠. 그게 정답일 뿐인 거예요, 그냥. 본인 잘못은 생각도 안 하고. 나 스스로 고치면요. 내가 상대방들한테 이쁜 말 하잖아요. 좋은 말 하잖아요. 상대방이 싫어합니까? 그거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맞아요. 거의 극한으로 망가진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때요? 내가 상대방한테 아유 그 일 별로 아니야, 별거 아니야, 잘 될 거야. 너 좋은 사람인데 왜 그래? 너는 어떠한 장점을 가졌고 너는 어떠한 좋은 점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누가 싫어할까요? 맞잖아요. 근데 어때요? 야, 내가 생각하는 건 이건데 너가 생각하는 거 틀렸다고. 아, 왜 자꾸 거기에 맞추라는 거야? 거기에서 잘못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중간 지점을 찾아서 가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상대방이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그래도 이거는 이렇게 해서 잘못된 거야 라는 얘기를 해봤을 때 분명히 이 상대방은 해봤을 거예요. 근데 어때요? 아니라고 돼요. 왜 그럴까요? 자존심이고 지가 생각한 게 제일 천존의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안 먹히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면은 이건 아니야. 못 깨우쳐요. 못 알아먹어요. 왜 못 알아먹을까요? 그만큼 멍청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땡깡만 부려요. 그러면 이 아이를 달래는 게 빠를까요? 이해시키는 게 빠를까요? 내 애도 아니에요. 내가 헤어지면 어차피 남남이에요. 그죠? 이해시키는 게 빠를까요? 달래는 게 빠를까요? 달래주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당장은 좋으니까. 아유, 그래. 네 말이 맞아. 알았어. 미안해. 그런 관계가 정상적으로 아름다운 관계가 될까요? 지치지 않을까요? 끝이 보이지 않으세요? 당연히 한 사람은 이해하고 한 사람은 땡깡 피우면 그 관계가 당연히 끝날 거라는 게 보이지 않으시나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루틴 아닐까요? 남 탓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면은 내 주변에서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던 거예요. 내가 먼저 좋아야지. 상대방이 좋다고 해서 내가 바뀌질 않았는데 상대방이 좋은 사람이에요. 성인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 언제까지 달래줄 거야? 내가 부모예요? 맞잖아요. 내가 애새끼인데 왜 내가 연애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서로 감정을 나누고 나를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만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이해와 배려는 개똥이에요. 징징대기만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타협을 봐야 돼요. 성인은 서로 이해와 배려를 통해서 타협을 보고 문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중간 지점을 맞춰서 서로 이 정도는 감안할 수 있겠다 하는 그 선으로 가는 게 정상인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애는 애끼리 만나야 돼요.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막 난리를 피다가 뭐 이혼을 하든가 말든가. 근데도 뭐예요? 저걸 몰라요. 자기가 애인지 어른인지 아직 인지도 못해요. 난 어른이야. 몸만 컸으니까 어른이야.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정작 나 자신을 바꾸려는 생각이 없잖아요. 그 시도조차 안 하는 자체가 애새끼예요. 그냥 너무 화가 나서 애라고도 표현 안 해요. 애새끼라고 할게요. 그 이거를 계속 알려주잖아요. 그죠? 나만 보지 말라고요. 자꾸 나만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 자꾸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 사람과 내가 안 맞았으면, 그 사람이 A일 수도 있고, 내가 I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이. 내가 혹시나 이 사람을 지치게 하진 않았는지, 혹은 뭐예요? 상대방이 나를 지치게 하진 않았는지. 그러면 어때요? 이것도 아직 성인이 안 된 거예요. 내가 힘든 행동이 있어요. 타인으로부터 힘든 행동을 받아요. 그럼 뭐를 해야 돼요? 표현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말 안 하잖아요? 그것 또한 아이인 거예요, 그냥. 내가 혼날까봐, 내가 힘들까봐. 맞아요. 그 모든 기준 있잖아요. 뭐, 가스라이팅 하는 애들은 어때요? 그냥 못된 애들이에요. 못된 마음을 가지고서 상대방을 조종하기 때문에 나쁜 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회피하는 아이들은 어때요? 자기가 상처받을까봐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 뿐이에요. 그런 아이들을 겉모습만 판단해서 연애의 기준이 뭐예요? 돈 잘 벌면 됐죠. 몸 좋으면 됐죠. 몸에 이쁘면 좋죠. 얼굴 잘생기고 이쁘면 좋죠. 이 기준을 들고서 가가지고 너는 성인과 같은 마음을 지녀야 돼 라고 자꾸 강요를 하니까 나도 애새끼고 이 사람도 애새끼인데 자꾸 성인 마음으로 너가 레벨업을 해야 돼 라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평생을 애처럼 살아오다가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기다려줄 생각도 없고 무조건 맞춰야 돼. 너는 나한테. 그럼 어때요? 이것도 똑같아요. 그냥 말 잘하는 사람, 말이 센 사람, 더 고집이 센 사람,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또 다음에 뭘 만나요? 이 사람은 또 레벨업을 했어요. 고집이 더 세졌어요. 나보다 고집 약한 사람 만나야지. 결론적으로 잘못된 선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나보다 고집이 약한 사람, 착한 사람, 이런 사람 만나면 내가 또 가스라이팅이나 전 상대한테서는 안 됐었는데 이제는 되겠지? 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상대를 또 조종하려고 거기서 똑같은 행동을 똑같이 하려고 해요. 그렇죠? 저는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판단 지을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신과 의사가 통계를 통해서 배운 지식을 통해서 그 모든 부분을 짜짚어보고 의사는 오진을 낼 수가 없듯이 정신과 의사도 오진을 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악을 하려고 굉장한 공부와 노력을 했어요. 그걸 한순간에 유튜브에서 몇 마디 풀어봤다고 그거 갖다가 갑자기 기준을 세워서 그 기내 만에 이거를 본인들이 정하고 있고 벌써 정신과 의사 다들 되셨어요. 축하드려요. 그죠? 나는 애인데 애가 정신과 전문이라고 거기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어른들을 판단하려고 하고 아이들을 판단하려고 하고 진료 보려고 하고 있어요. 벌써 안 돼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러면은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상황이 왜 이러냐고. 내 상황 왜 이렇게 힘드냐고. 다른 사람은 잘 사는데 내 상황만 왜 이렇게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발전을 안 했잖아요, 본인이. 그냥 돈만 쫓고 있었고 일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만 살아왔잖아요. 성인이 될 생각은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바뀌길 바래요? 내 생활이 그렇게 잘 되길 바래요? 내가 이뻐서? 내가 남들보다 잘나서? 뭔가 잘난 것 같아서? 나는 노력하지 않아도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그죠? 정신 차려야 돼요. 본인은 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본인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본인 삶에서는 본인이 주인공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냥 남들이 알지 못하는 먼지와 같은 그런 얼굴도 본 적 없는 그런 존재일 뿐이에요. 물론 내 자존감을 높이는 건 좋아요. 근데 잘못 발현이 된 것 뿐이에요. 내 자존감을 높여서 내 스스로가 기준을 세워서 가는 게 성인의 마음이면 아이가 자존감이 높아지면은 이렇게 잘못 발현이 돼요. 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누구보다 우월해. 나는 이런 굉장한 아이니까 나는 항상 대우받고 존중받고 배려받고 이해받아야 돼.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야. 당연한 수순 아닐까요? 나는 할 필요가 없어. 난 하기 싫으니까 안 해도 돼. 애기예요, 애기. 정신 좀 차려요, 제발.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성인이 됐으면 몸만 크는 게 아니라 마음도 크고 정신도 크는 거잖아요. 정신은 컸는데 마음이 안 큰 사람도 있고요. 그냥 그거예요. 그 모든 게 일맥상통하게 잘 가야 되는데 하나가 덜 커요. 그럼 그게 뭐예요? 기형아예요, 기형아.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요. 왜? 가장 편안하니까. 내가 징징대면 다 해결이 됐으니까. 근데 내 상황은 왜 안 변할까요? 네, 애들끼리서 싸우고 있으니까요. 성인은 굳이 애들이랑 같이 안 놀아요. 유치하니까. 그죠? 그럼 내가 성인이 돼야지 성인 그룹에서 놀 수가 있겠죠. 어른들이랑 놀 수 있겠죠. 어린아이인데 성인들이랑 놀려고 하니까 충이 나는 거고 트러블이 나는 거고. 그러니까 성인들은 아유 애를 혼내서 때려서 뭐하냐. 그냥 크다 보면 지가 알아서 크겠지 하고서 그냥 버리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가 굳이 바꿀 필요는 없으니까. 오늘 그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심해요. 평가절하. 타인에 대한 평가절하. 나 좀 평가절하 좀 하십시오. 네, 이거 좀 키우세요. 욕먹을 각오하고 오늘은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진짜로. 정신 좀 차리라고. 욕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됩니다. 그 또한 뭐예요? 어린아이예요. 내 상황이네. 내 상황이랑 똑같네. 근데 얘가 나한테 애새끼래. 어린아이래. 거기서 화가 나요. 뭐예요? 내가 내 상황과 맞으면 내 상황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럼 굳이 내가 그거를 뭐라 그러죠? 이렇게 굳이 거기에 대한 반론을 낼 필요가 없어요. 맞아. 맞네. 이게 기본으로 들어가요. 근데 안 되는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내 상황이랑 똑같네. 근데 얘가 나를 욕하네. 뭐예요? 똑같이 해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타인이 누구예요? 저예요. 그리고 나에게는 어때요? 관대예요. 그리고 제가 이 사람한테 이런 영상을 통해서 상처를 줬죠?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지. 뭔가 합리화적인 그런 표지를 찾아서 자꾸 자기를 감싸요. 포장을 해요. 어떻게 포장해요? 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사람은 다 생김새가 틀리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지. 나 같은 사람도 있는 거지. 그쵸? 그러면서 어때요? 나를 이해해요. 근데 타인의 행동은
아 그러면은 나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있겠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구나 라는 거를 그럼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인지를 못해요. 이해가 안 돼요. 거기서 오는 불협화음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또 애새끼처럼 징징거리면서 화풀이 해야 돼요. 쓰십시오. 열심히 쓰세요.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들 하나하나 보세요. 그거를 보면서 와, 이 사람 진짜 징징대는 것 같네. 그걸 안다면은 조금이나마 가능한 사람이고, 모르고 거기서 동조하면서 계속 같이 이렇게 가면은 그냥 비슷한 수준인 거예요. 연령대가 비슷해요. 네, 제발 쓰시길 바래요. 저는 그걸 바라고 있어요. 좀 읽어보면서 저도 상처 좀 받고 왜 그랬는지 좀 이해 좀 해줄게요. 알겠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 그러신다고 저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안 그러실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거를 본다는 자체는요, 절대 어린아이 마음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인용이에요. 이거는 야해서 성인용이 아니라 어려워서 성인용이에요. 애들은 절대 이해를 할 수 없고요. 그 애들의 불완전한 마음과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구독자를 늘리려고 안 해요. 왜냐면 그 이유예요. 알아들으면은 알아듣고 자신에게 필요가 되는 사람이면, 그러면은 나를 돌아봤다는 증거고, 거기에서 나를 바꿔보려는 노력이고 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제가 강요로 아이 같은 사람에게 이걸 보라고 해요. 이해를 하겠습니까? 절대 못하죠. 나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는데 내면의 거울을 볼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보지 말라 그래요. 상처만 되니까. 뭐예요? 상처만 돼서. 굳이 보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굳이 매달리지도 않아요. 예전에는 뭐 구독 좋아요 많이 생기면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이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근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선한 영향력을 받을 사람이 따로 있고, 못 받고 선택의 기로에서 지옥 쪽을 달려가는 사람이 있구나. 그럼 굳이 그 사람들한테까지 그 사람들한테까지 내가 영향력을 받아서 내가 말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다 막혀야 되는 상황을 겪지 않아야 되는 게 베스트잖아요. 그죠? 상황적으로 봤을 때 말이 좀 어렵긴 한데, 그래서 굳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극적인 거 보고 자극적인 거 이해하고 그렇게 살면 돼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다를 거예요. 분명히 다를 거예요.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대충 이제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말이 너무 너무 길어지니까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그래서 말이 좀 많이 길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여튼 여기까지 네, 하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